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2회 인격성과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 공부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사람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나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알면 알수록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교육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 KDM은 참 소중한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7 프로그램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G7 과정, 사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14페이지입니다. 인격성 안에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생각, 둘째 자유, 셋째 소통. 우리가 유일성 안에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성 안에도 정말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한참 인격성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생각입니다. 인격성의 첫 번째 기능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동물은 철학이나 과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문학을 하죠. 그 이유는 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모든 문명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문명 앞에서 도태되거나 적응하는 건 살아남을 뿐이지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문명을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생각의 기능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기능은 인간이 전능자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기계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도록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보면 생각이 있는 인간을 마치 기계 다루듯이 하거나 동물 다루듯이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생각이 병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병드는 게 바로 마음의 병이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또 생각이라는 말, 개념적인 말은 항상 어렵습니다. 개념은 이렇게 볼펜처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각 속에서 이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국어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국어에서 생각이라는 말은 세소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 키, 해법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감사의 어원이 같아. 그래서 감사가 think, 그 다음에 생각은 think 이렇게 어원이 같다는 거죠. 영어 단어 think는 감사함을 전한다는 뜻을 지닌 고대 영어 판시안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시안의 뿌리가 되는 단어 판스는 생각하다는 뜻을 가진 싱크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그리고 여기 보면 thought, thinking, idea, believe 이런 말들이 다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말들이에요. 생각은 결론을 얻으려는 관념의 과정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활동을 말한다. 사상이라고도 하고 또 사유라고도 합니다. 지각이나 기억의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이해하고 또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헤아리는 활동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란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기억 혹은 사고나 판단, 이해 등을 글이나 어원으로 표현하기 전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라는 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건지를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생각의 특징은 다양한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요. 이후에 제가 4개를 더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세한 거는 이 뒤에 설명을 쭉 하고요. 자, 우선 천재적인 특성이 있다, 이 생각 속에. 그리고 이 우리 안에는 정보의 바다가 들어있어요, 이 생각 속에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뭐 무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정보의 바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의 정보.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정보. 또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의 정보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의식적 세계 속에 있는 지식보다 무의식적 세계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 정보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성품이 그 생각 속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5가지의 성품을 운영하는 기관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죠. 뭐 우리를 창세 전에, 그럼 우리 생각은 창세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영원 세계, 새하늘과 새 땅, 미래까지 쫙 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육체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은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쫙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창고입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우리 안에 메모리 기능이 들어있어요. 뭘 딱 보면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창조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창의력 이런 거. 또 행복과 불행의 요소, 이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요. 생각 속에 들어있고 또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생각 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감정. 네, 감정. 난 도대체 오늘 그냥 생각이 복잡해. 난 우울해. 그 생각이라는 큰 틀 속에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 자신이 다스려야 할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스려야 될 영역이다. 이 생각은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제 격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거는 이제 연구의 결과물인데요. 하루에 5만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생각만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들어와서 이게 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네,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경우는 빨리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 생각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감정의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분노, 막 절망 이런 게 계속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 11가지의 기능을 잘 알고 이것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다스리는 이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고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생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